오케이. 자,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1번 문제이고요. 그림 가와 나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의 태평양 적도 해역의 연직 수온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제가 이제 전반에 전부 다 기출 문제 4문제를 다 풀어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설명을 들었겠지만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기본적으로 이 시기가 엘니뇨인지 라니냐인지 이거 판단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하자, 잘 판단하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커스가 될 것이고, 이 판단은 동태평양을 보는 게 좋다, 서태평양을 보는 게 좋다. 네, 동태평양을 보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이 왼쪽은 사실 볼 필요가 없다. 우리가 어디만 보면 되느냐? 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 어느 쪽이 더 엘니뇨에 가깝고 어느 쪽이 더 라니냐에 가깝느냐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한 내용을 가지고 판단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엘니뇨 시기, 라니냐 시기에 동태평양의 이런 연직 수온 분포에서 눈에 띄게 다른 게 어떤 것이 있느냐? 예를 들어 동태평양의 엘니뇨 시기에 표층 수온 높아져요, 낮아져요? 높아지고, 그래서 따뜻한 해수층 더 두꺼워지고, 그쵸? 수온 약층의 깊이 깊어지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용승 강해져요, 약해져요? 용승 약해져요.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나타나는 그림이 가일까 나일까? 가, 그치? 따뜻한 해수층 두께 더 두껍죠? 수온 약층 더 아래쪽에 나타나죠? 그쵸? 그 다음에 용승의 정도를 비교해도 용승의 정도가 나가 더 훨씬 더 크게 나타나는 거 볼 수 있다. 따라서 가가 엘니뇨다라고 판단하는 게 합당하다. 그래서 나는 자연스럽게 라니냐가 돼요. 그래서 가는 엘니뇨, 나는 라니냐 만난다. 동태평양 적도역에서 용승은 가 시기가 더 약하죠. 그러니까 가 시기가 더 약하고 나 시기가 더 강하니까 나 시기에 약하다는 말은 틀린 말. 그다음 무역풍의 세기는 가 시기가 아까 엘니뇨였죠. 엘니뇨가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 강하냐, 맞는 말이네요. 맞는 말.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돼요. 4번 3번. 이런 연습을 그냥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 이 기출 문제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것들을 넘어가겠습니다. 2번. 그림 가와 나는 평상시와 엘니뇨 발생 시에 태평양 적도해역 대기순환. 제가 이거 그림 그냥 머릿속에 좀 담아두라고 했어요. 언제가 평상시죠? 가나 중에 나가 평상시. 그죠? 동태평양의 하강기류, 서태평양의 상승기류. 그죠? 요게 평상시. 그 다음에 가가 엘니뇨 시기. 동태평양에서 상승기류, 서태평양에서 하강기류. 요게 엘니뇨 시기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자, 결국은 이 문제에서 묻고 싶은 거 가보다,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보다 라니냐 시기에 더 큰 값을 가지는 거. 보기 기억? 무역풍의 색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무역풍의 색이 라니냐 시기에 더 크다.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강수량, 이것은 엘니뇨가 엘니뇨 때 커요? 라니냐 때 커요? 이거는 엘니뇨 때 커요. 그래서 틀린 말. 디귿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적도역의 해수면 높이 차. 이런 동태평양, 서태평양 차이는 엘니뇨 시기가 크다, 작다? 작다. 그치? 그래서 맞는 말. 기억되고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쉬운 맛. 다음 3번. 그림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시기에 관측된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수온 편차를 나타낸 것이래요. 수온 편차면은 편안합니다. 다 이 수온 편차 자료 같은 것은 우리가 다 이미 수업 시간에 다뤘던 내용이에요. 역시나 우리는 어디만 볼 거냐? 동태평양만 볼 것이에요. 동태평양의 수온이 가는 낮아졌어요. 엘니뇨, 라니냐? 라니냐. 나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졌네요. 엘니뇨. 너무 쉽죠?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가 시기에 라니냐 시기에 A 해역은 어디냐면 서태평양입니다. 그렇죠?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은 강수량이 많아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플러스가. 다음 니은 나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해수면 높이 편차. 자, 나 시기는 뭐였죠? 나 시기는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높아진다, 낮아진다? 높아진다. 틀린.
다음 디귿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나시기, 엘니뇨 시기가 가시기, 라니냐 시기보다 약하죠. 그치? 틀린다. 그래서 4분의 1로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할 수 있죠? 할 수 있겠죠? 이런데 이렇게 우리는 굉장히 금방 빠르게 풀 수 있는데 엘니뇨, 라니냐 문제는 보통 정답률이 생각보다 낮아요. 좀 일단 좀 무섭게 생겼나 봐. 생김새가 자료가 좀 뭔가 복잡하게 느껴지고 할 텐데 그래서 제가 늘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그림 여러분 다 이해할 필요 없어요. 동태평양만 봐. 동태평양을 항상 중심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항상 풀이에 일관성이 생기면 어떤 자료를 본다고 하더라도 할만하다. 마찬가지예요. 4번도 마찬가지. 우리는 왼쪽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른쪽이 중요해요. 오른쪽에 자 자료를 봅시다.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에 수온 약층이 나타나는 깊이 편차래요. 이것도 있잖아. 수온 약층이 지금 보시면 여기는 지금 동태평양이 전부 다 양수값이에요. 전부 다 플러스 값이에요. 즉 해수면 아니 수온 약층의 깊이가 깊어졌다는 얘기야, 얕아졌다는 얘기야. 깊어졌어. 그러면 동태평양의 수온 약층이 깊어지는 시기는 엘니뇨다, 라니냐야? 엘니뇨야. 너무 쉽죠. 자신감 가지고 항상 이렇게 일관성 있게 여러분들이 문제 풀어줄 수 있을 것입니다. 자료들이 비슷해요. 엘니뇨 시기다. 맞는 말. 혼합층의 두께 두꺼워지죠. 따뜻한 해수 좀 두꺼워진다. 그 다음 디귿 평년에 비해 동태평양 적도해역에서 표층수온이 낮아지냐? 낮아지는 게 아니라 엘니뇨 시기는 높아져요. 그렇죠?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정답률이 그런데 60% 얹어지면 생각보다 이렇게 우리가 굉장히 금방 푼 거에 비하면 꽤 낮아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비슷한 식의 문제들입니다. 자, 그림은 서로 다른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된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입니다. 자, 바람의 동서방향 풍속. 그래서 플러스는 서풍이고요, 마이너스는 동풍이 됩니다. 즉 우리가 이 시기가 엘니뇨와 라니냐, 즉 어쨌든 이 문제도 결국은 이거구나. 엘니뇨, 라니냐 판단하는 거구나. 근데 엘니뇨, 라니냐 판단하는데 주어진 자료가 바람이에요. 이 바람은 무엇일까요? 그렇지. 무역풍으로 판단하자는 거야. 무역풍 세계. 자, 무역풍은 동풍입니까? 서풍입니까? 동풍 계열 바람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럼 정리를 해보자. 마이너스가 동풍이고 플러스가 서풍이래요. 그러면 강한 마이너스 값으로 크면, 즉 수치가 작으면 지금 이 값에서 작을수록 동풍이 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라니냐라는 뜻이 되는 거고, 이 값이 플러스 값으로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평상시보다 서풍의 세기가 더 세졌다는 뜻이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동풍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는 얘기지. 그렇죠? 클수록 동풍은 약해졌다는 뜻이 되니까 엘니뇨라고 해석을 해주면 되겠죠. 이제 우리가 조금씩 이제 주어진 자료를 조금 한 번씩 해석을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면요, 가자료는 전반적으로 마이너스 값이 많아요. 물론 플러스인 것도 일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값이 강해요. 어쨌든 결국은 동풍이 분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자료를 볼게요. 나자료는 얘보다도 가보다도 마이너스 값이 더 강해. 그쵸? 더 강하다. 그렇다는 얘기는 동풍이 더 강하게 분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 중에서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어디가 라니냐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까? 가나 중에서 나가 라니냐가 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가는 마이너스 값이 있죠. 당연히 왜냐하면 무역풍이라는 건 항상 불어. 무역풍이라는 건 거의 항상 분단 말이에요. 근데 무역풍이 약하고 심지어 반대 서풍도 일부 나타나는 거 봐서는 여기는 둘이 비교하자면 엘니뇨라고 봐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가 정답률이 내 기억으로는 낮은데 여기에서 이제 약간 혼란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자료 해석을 할 때 좀 이제 유의점을 얘기를 하자면, 만약에 선생님 여기도 다 동풍인데요, 엘니뇨에는 서풍이 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 다 플러스여야 되는데 플러스 조금밖에 없고 마이너스가 더 많은데 그럼 이게 어떻게 엘니뇨예요? 라고 생각한 언니 오빠들이 우수수 틀렸어. 근데 잘 생각해보면 원래 이 지역은 원래 동풍이 불어야 되는 지역이야. 단지 동풍이 어떻게 되는 거야? 약하면 엘니뇨, 강하면 라니냐인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간합 역시나 마찬가지로 엘니뇨, 라니냐 판단이 끝나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할만하다는 거죠. 다음 보기 기억. 가의 풍속과 나의 풍속의 차는 해역 A가 B보다 크냐. 이거는 뭐 엘니뇨, 라니냐 문제도 아니고 그냥 읽어서 푸시면 돼요. 그렇죠? 가의 풍속에서 나의 풍속의 차이를 보자는 거지. 그치? 가의 풍속에서는 얘는 플러스 2보다 크고 나의 풍속에서는 마이너스 한 6 정도 되네요. 둘의 차이는 그럼 얼마인 겁니까? 얘는 A는 한 8 정도 되는 거고, 그렇죠? B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얘는 마이너스 얼마지? 마이너스 4랑 6 사이가 한 마이너스 5 정도 되는 거네요. 그렇죠? 얘는 차이가 1밖에 안 나니까 차는 해역 A가 더 크다. 이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해역 A와 B의 표층 소원 차는, 즉 A는 여기서 굳이 얘기하자면 어느 해역이라고 봐야 됩니까? 서태평양, 동태평양. 그렇죠. 이쪽은 서태평양, 왼쪽은 서태평양이야. 그리고 오른쪽은 항상 동태평양이야. 이것도 여러분들이 혹시나 해서 수업 시간에 하면 얘기했지만 여기에 E라고 써있다고 해서 여기가 동쪽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자, 여기 160도 E라는 기호는 뭐다? 경도예요, 경도. 동경 160도라는 뜻이고, 영국 분들 기준으로 동쪽으로 160도만큼 간 것이다. 이쪽은 여기가 이 그림에서 이쪽이 서쪽이라는 뜻이 아니라 영국 기준으로 100도만큼 서쪽으로 온 곳이다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결국은 영국을 기준으로 해서 서쪽으로 100도를 가든 동쪽으로 100 몇십 도를 가든 결국은 비슷한 곳에서 만나게 되겠지. 그렇지? 그거를 나타낸 거야. 방위랑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방위는 이 지도상에서 방위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위가 북쪽이잖아. 그렇지? 항상 지도는 위가 북쪽이면 오른쪽은 동쪽이고 왼쪽은 서쪽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시나 경도를 보고 방위를 착각하셨다면 이렇게 정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A와 B의 표층 소온차는, 자, 이런 거를 물어보죠. 우리가 동태평양을 보는 이유죠. 동태평양은 엘니뇨 시기에 소온이 높아지고 라니냐 시기에 소온이 낮아져요. 확실하게. 근데 서태평양은 소온의 변화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단 말이에요. 항상 따뜻한 해수층이 있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표층 소온 차는 언제가 더 크다? 라니냐 시기가 더 크다. 그렇죠? 우리가 언제가 나가 라니냐였죠? 그래서 틀린 말이 됩니다. 수업 시간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동서간의 차이가 줄어들고 라니냐 시기에는 동서간의 차이가 커진다. 요 얘기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 다음 보기 디귿, 무역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승 기류는 라니냐 시기랑 엘니뇨 시기랑 언제 더 동쪽에 위치하느냐. 자, 라니냐 시기는 기본적으로 상승 기류가 서태평양 쪽에 발생하죠. 그렇죠? 여기는 서태평양 쪽. 그다음에 엘니뇨 시기에는 동태평양 쪽에 상승 기류가 나타나.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답은 3번.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6번. 그림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적도 부근 해역에서 관측한 해수면 높이를 나타낸 것이고요. A와 B는 역시나 또 엘니뇨, 라니냐 중에 하나에 속한대요. 우리는 사실상 서태평양은 별로 크게 볼 필요가 없다. 동태평양? 그죠? 동태평양. 동태평양은 일관성 있게
동태평양 가지고 문제를 풀자고요. 해수면 높이를 봤더니 동태평양이 어떻게 됐습니까? A 시기의 해수면이 높고요. B 시기의 해수면이 낮아요. 그럼 A는 무슨 시기다? 엘니뇨 시기. B는 라니냐 시기다. 끝. 이렇게 푸시면 돼요. 자, 그래서 보기 기억. 서태평양과 동태평양의 해수면 높이 차이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딱 봐도 작아 보이죠? 그렇지? 그래서 틀린 말. A는 엘니뇨, B는 라니냐? 맞는 말. 동태평양 적도 부근의 용승은 엘니뇨 시기가 라니냐 시기보다 강하지 않죠? 틀린 말. 4번, 2번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7번. 자, 여기서부터는 이제 자료가 조금 생김새가 희한해지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 이 문제도 아마 정답률이 그죠? 50%가 아니에요. 자, 왜 이렇게 자료가 왜 이렇게 정답률이 낮아졌냐면 이 자료의 모양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까지 봤던 자료랑 조금 달라요. 이게 뭐지? 군복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그쵸? 뭔가 희한하게 생긴 자료가 주어져 있는데, 자, 이 자료는, 자, 여러분들 좀 뭔가 익숙하지 않다 싶으면 축을 잘 보세요. 축을 보시면 돼요. 가로축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봐왔던 가로축은 경도예요. 경도. 그래서 오른쪽이 똑같이 동태평양, 왼쪽은 서태평양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데 세로축이 우리가 앞에서 다 봐왔던 다른 자료는 가로축이 경도였으면 세로축은 위도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그림은 세로축이 뭐예요?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남북이 아니에요. 이 그림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남북이 아니라 시간의 변화를 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Y년 7월, 10월, 그다음에 Y 플러스 1년 1월, 4월, 7월, 10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냐면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 위도대에서 적도 해역이죠. 그 적도에서 계속해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동서간의 수온 편차를 쭉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 흐름 안에는 저 A 기간이 있고 B 기간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역시나 일단 자료는 이런 거였구나. 여기가 북쪽이고 여기 남쪽이고 이런 게 아니구나. 시간이 흘러간 거구나라고 봤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자료가 이제 뜻이 해석이 됐다면 봐야 될 건 똑같아요. 역시나 어디를 봐야 될까? 동쪽 볼까? 서쪽 볼까? 네, 동쪽만 보시면 돼요. 오른쪽만 보시면 돼요. A 기간의 동쪽의 수온을 보세요. 전부 다 마이너스예요. 수온이 평상시보다 낮아졌네. 동태평양이 무슨 기간? 라니냐. 이 A 시기는 이것이 시간이니까 A 시기 동안 이것은 라니냐였다라고 보는 거예요. 반면 B 시기는 숫자가 플러스 양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수온이 높아졌구나. 엘니뇨. 이렇게 확인한다는 겁니다. 괜찮나요? 그래서 이런 자료를 시계열 자료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대학교 가서 혹시나 지구과학을 하게 된다면 이런 자료는 많이 보게 돼요. 아무도 안 해요. 자, 아무튼 농담이고. 자, 그래서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보기 기억. 이제 어쨌든 A는 라니냐고 B는 엘니뇨고 다 파악됐잖아요. 남쪽도의 세기는 언제가 더 세요? 라니냐가 더 세요. 그게 틀린 말이야. 그렇지? 이렇게 보기는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가 있어요. 보기 니은 이런 것들은 조금 천천히 계산하면서 푸시면 되고요. 적도 부근의 동태평양 해면기압, 서태평양 해면기압 서로 뺀 거야. 자, 라니냐 시기는 어떻냐? 고기압, 저기압? 라니냐 시기는? 라니냐 시기는 고기압에서 저기압을 빼는 거고, 엘니뇨 시기는 저기압에서 고기압을 빼는 거야. 그러면 누가 더 커요? 라니냐일 때, 즉 A일 때가 크죠, 그렇죠? 그래서 또 틀린 말이네. 디귿은 안 풀어도 되겠다. 2번.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언제 더 깊어요? 엘니뇨일 때. 그래서 맞는 거. 넘어가겠습니다.
이런 자료의 생김새에 비하면 풀만한 거 아니야 이 정도면? 그렇죠? 혹시나 어렵게 너무 문제가 어렵게 생겼어 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생각보다 뚜껑 벗겨놓고 나면 풀만해. 자, 8번 마찬가지입니다. 그림 가는 동태평양,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 관측한 수온을 O랑 X로 나타냈대요. 그러니까 O로 표시된 곳의 수온은 뭐 동태평양인가 서태평양 중에 하나고 X로 표시되어 있는 곳은 또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 그죠? 그리고 A와 B가 있는데 A, B는 엘니뇨와 라니냐 중에 하나고, 이 기억 시기는 마찬가지로 엘니뇨와 라니냐 중에 하나래요. 나는 강수량 변화에 따른 표층 염분 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뭐 복잡하게 길게 썼지만 그냥 강수량이 달라진 걸 나타낸 거다라는 뜻인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래서 한번 자료 해석을 해봅시다. 자, 지금 동그라미 X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수온은 평상 어디가 더 높다고 했어요? 대체로? 서태평양이 높다고 했지? 그러니까 X가 서태평양, 여기가 동태평양. 이렇게 봐주시면 돼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A와 B가 엘니뇨, 라니냐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럼 서태평양 볼 필요 없어. 어디만 보면 돼. 여기만 보면 돼. A 시기는 동태평양의 수온이 높네. 누구에 비하면? B에 비하면. 그치? A, B는 엘니뇨, 라니냐 중에 하나라며. 그러면 A는 뭐다? 엘니뇨가 됐어. B는 라니냐. 끝. 이렇게 푸는 거야. 서태평양은 안 써도 돼. 둘 중에 뭐가 동태평양이지만 확인하고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결국은 이제 나자료도 한번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나자료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역시나 가로축에 경도가 쓰여져 있고 세로축에 시간이 쓰여져 있는 앞서 봤던 시계열 자료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는 또 여기서도 굳이 왼쪽은 뭐 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역시나 동태평양만 볼 거예요. 자, 동태평양의 이 기억 시기는 염분이 굉장히 낮아요. 그렇죠? 염분이 낮네. 시꺼멓게 돼 있네. 염분이 낮아요. 염분이 낮다는 것은 강수량이 어떻게 됐다는 걸까? 그렇지. 이 시기는 강수량이 많았다. 그럼 무슨 시기일까? 엘니뇨다. 그렇지. 동태평양의 강수량이 많았던 시기 엘니뇨다라고 부르는 거죠. 엘니뇨니까 A다. 이게 틀린 말이네. 자, 보기 뒤그 판단 끝났고 기억 이론 봅시다. 가에서 시간에 따른 표층 수온 변화는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크냐? 네, 이거는 보기 기억은 그냥 이 엘니뇨 라니냐 몰라도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풀면 되는 겁니다. X가 더 차이가 커요? 동그라미가 더 차이가 커요? 동그라미가 동태평양이 큰 거죠? 그래서 동태평양이 서태평양보다 크다 맞는 거예요. 다음에 남적도 해류는 엘니뇨일 때가 라니냐일 때보다 강하냐? 맞아요, 틀려요? 내가 오늘 좀 늦게 들어왔으니까 엘니뇨 라니냐 문제 8문제 순식간에 푸르르르 그렇게 풀어볼 수 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이제 조금 매운맛. 정답률이 아주 맵죠? 매콤하죠? 근데 우리가 사실 이 문제는 수업 시간에 다 풀어줘서, 그러니까 이것과 비슷한 문제를 수업 시간에 이미 다 풀어줘서 사실상 이제 이게 이제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될 거야.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편차 수업 시간에 다 들으셨죠? 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자, 이렇게 값이 작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다? 구름이 많았다. 이 시기에 이쪽에 동태평양에 이 동태평양에 요 시기에 구름이 많았다라는 의미가 된다. 수업 시간에 설명했으니까 이제 생략할게요. 그러니까 이 시기는 결국은 엘니뇨다 라니냐다. 엘니뇨다. 그렇죠? 이렇게 판단하는 문제였고요. 그렇죠? 다음에 나는 해면 기압 편차를 줬고요. 문제는 뭐냐면 AB라고 되어 있는데 이 AB가 서태평양인지 동태평양인지 안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맞춰야 되는 거예요. 서태평양인지 동태평양인지.
자, 그런데 이 시기는 어디 갔어? 나의 기억 시기가 가의 시기랑 같대.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인 거야. 그죠?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지금 요 실선으로 표현된 A는 엘니뇨 시기에 A는 기압이 높아졌네. 기압이 높아졌네. 그럼 이건 동태평양일까 서태평양일까? 서태평양. 원래 저기압이었다 고기압 때는 서태평양일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B는 기압이 뭐 낮아졌겠죠. 기압이 낮아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동태평양이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자료에 근거해서 평년과 비교할 때 가시기, 즉 엘니뇨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동태평양에서 두꺼운 저군형 구름의 발생이 줄어든다. 자, 엘니뇨 시기에 동태평양에 이런 두꺼운 구름이 어떻게 될까요? 줄어드는 게 아니라 많아지는 거죠, 그렇지? 우리가 저렇게 적외선 복사 에너지의 편차를 통해서 알아볼 수 있었어요. 다음 어컷수는 약하게 맞는 말. 다음 A는 서태평양이냐? A는 서태평양 맞는 말. 바로 4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는데요. 얘는 왜 정답률이 이 모양이 됐을까요? 자, 이 시험, 이 시기에 내가 정말 많이 받았던 질문들을 정리를 해줄게요. 그러니까 이 시험이 역사적으로 치자면, 수능의 역사적으로 치자면 이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라는 게 처음 나왔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렸던 건 2024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기 이후, 이 해 이후로, 그 해 이후로도 계속 이런 게 나왔어요. 또 무슨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 이런 거 비슷하게 계속해서 비슷한 문제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처음 나온 게 이 시기야. 제일 처음 나왔던 게. 그래서 정답률이 이 모양이 됐고요. 자, 정답이 4번인데 제일 많이 선택한 고른 답이 몇 번인지 봐봐. 몇 번이야? 무슨 얘기일까? 아예 반대로 풀었어. 엘니뇨 라니냐를 아예 반대로 생각했어. 그래서 내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 뭐였냐? 이거야. 선생님, 이게 왜 엘니뇨예요? 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받았어. 그때 당시에는 이 말이 너무 처음 나온 말이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일단 몰랐다. 무슨 뜻인지 몰랐고, 그리고 그나마 이걸 어떻게 해석해보려고 했던 친구들은 이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가 작게 측정된다는 것을 수온이 낮은 것이라고 인식을 했어. 그러면 이제 이거를 엘니뇨가 아니라 라니냐로 인식을 해버린 거야. 그래서 다 틀린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그 얘기를 해주고 싶다. 자, 여러분들이 어쨌든 여러분들도 수능에서, 모의고사에서, 혹은 뭐 내신에서 듣도 보도 못한 난생 처음 보는 자료를 똑같이 이 언니들 2021학년도 수능을 봤던 이 해 2020년에 고3이었던 언니들과 같은 상황에 언제든지 처할 수 있고, 그러면 정답률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근데 그때 우리는 27% 안에 들어가자고. 최신 유형의 문제가 나타났을 때 맞춰보자고. 어떻게 하면 맞출까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결국은 이게 여러분들이 정말 모르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을 거란 말이야. 이 문제가 왜 기상위성이라는 표현이 굳이 왜 있을까? 그리고 나는 기상위성에서 배운 내용이 무엇인가를 다시 떠올려서 이게 적외영상과 관련된 문제라고 떠올린다면 베스트가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적외영상이라는 생각이 안 났어. 그랬을 때 도대체 굳이 왜 이 구름은 왜 물어볼까라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다라는 거지. 출제자들은 이런 힌트를 줘요. 결국 여러분들이 이렇게 연결지어서 생각해 보라는 힌트는 반드시 있을 거야. 특히나 이렇게 좀 해석이 필요한 자료에서. 자, 이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로 구름의 두께를 너희가 생각을 한번 해봐라라는 약간의 일종의 힌트처럼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보기 기억을. 다른 거 물어봐도 되잖아. 무슨 해수면 높이 물어봐도 되고, 그죠? 뭐 수온, 약층, 깊이 뭐 이런 거 물어봐도 되잖아. 근데 굳이 왜 구름을 물어봤을까? 이런 거 여러분들이 자료 해석에서 막힐 때 이런 보기에 있는 힌트들을 꼭 한 번쯤 생각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자료 해석에 대한 얘기를 좀 길게 해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음 수능서부터 또 비슷한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런 에너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구름과 연관지어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키워지게 됩니다. 이 해의 방금 보셨던 이 2021학년도 6월 모평 이후부터 이러한 어떤 에너지 편차 이런 것들을 구름양으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힘이 좀 길러지게 돼요. 근데 얘는 정답률이 조금 올라갔을걸? 네, 조금 올라갔어요. 27%에서 43%로 올라가. 같은 해에 본 수능 문제. 같은 해. 자, 그래서 힌트는 드렸어요. 구름 양으로 해석하는 거야. 자, 적도 부근 해역의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편차래요. 그래서 A는 적고요, B는 많아요. 참 장소는 서태평양이고. 자, 여기 A 시기에는 왜 이렇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게 도달했을까? 뭐가 있어서? 구름이 반사시켜서, 구름이 많이 반사시켜서 조금밖에 못 도달한 거다라고 이제 해석할 수 있는 열쇠가 생기는 거예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를 열심히 분석한 친구들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기출을 열심히 봐야 돼. 기출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실 고2 학력평가는 그렇게 문제의 수준이 높진 않아. 그러니까 지금 보는 모의고사가 여러분들에게 엄청 대단한 의미냐?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내년에 볼 모의고사들 있지. 시험 끝나면 정말 철저하게 분석해야 돼. 봐봐. 6월 모평에서 이렇게 내고 수능에서 이렇게 낸다. 굉장히 유사한 형태, 비슷한 어떤 사고 과정 단계를 요구하는 문제를 내고 있잖아. 출제자들이 수능 낼 때 6평, 9평을 굉장히 어쨌든 인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고3 대상은 뭐 내가 안 시켜도 당연히 열심히 하겠지만 모의고사 분석은 정말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능 시험날 뭔가 어차피 수능 시험날 여러분들이 뭐 태블릿을 들고 가겠어, 뭘 들고 가겠어? 아무것도 못 들고 가잖아. 종이 쪼가리 몇 개 들고 가야 되는데 어차피 들고 가도 다 못 봐. 그치? 그럼 정말 나한테 들고 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게 뭘까? 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거 분석 요약한 거. 내가 모의고사 때 이걸 못했구나. 다시 한번 상기할 자료들 단권화해서 가지고 가서 딱 그것만 보는 거야. 나는 어차피 많이 들고 가봤자 다 못 보니까. 가장 의미 있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의 그해 공부한 자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기출문제의 공부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문제다. 그래서 어쨌든 그래요. A 시기에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적었어. 서태평양에 뭐가 많아서? 구름이 많아서. A 시기에 구름이 많았구나. 여기는 구름이 왜 이렇게 많았을까? 엘니뇨라서 라니냐라서? 서태평양에 구름 많은 시기는 라니냐 시기. 그렇죠? 저기압이 더 강화돼서. 그러면 B는 당연하게 엘니뇨가 되는 거죠. 그렇죠? 서태평양에 갑자기 고기압이 생기면서 구름량이 적어지고, 구름량이 적어지면서 표층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더 많아진 거죠. 그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나 자료는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 A와 B 중 한 시기에 1년 동안 관측한 20도씨 등수온선의 깊이 편차야. 이 말도 참 너무 어려워.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래. 자,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 그러니까 이 자료의 의미는 이거예요. 20도씨의 수온을 유지하는 물이 여기는 80m까지 깊이에 있다는 거야. 여기는 60m까지만 있고 여기는 40m까지만 있어. 그럼 이 예를 들어 여기 60m보다 더 깊은 곳에는 뭐가 있을까? 20도씨보다 더 뜨거운 물이 있을까? 더 온도가 낮은 물이 있겠지. 그치? 그렇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 20도씨의 등수원선이 깊고 얕다는 의미는 그렇지. 이 나자료가 의미하는 것은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20도씨 하면 좀 그래도 좀 미지근한 느낌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도씨 등수원선의 깊이 편차라는 것은 여기서 따뜻한 해수층 두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어디만 볼 거야? 오른쪽만 볼 거야? 왼쪽만 볼 거야? 오른쪽만 볼 거야. 왼쪽은 중요하지 않아. 일관성 있게 보자. 자,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가 오른쪽이 그래서 다 플러스야. 플러스 20m, 플러스 40m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깊어졌다는 얘기야, 얕아졌다는 얘기야. 깊어졌다는 얘기야. N이냐 라니냐? N. 이렇게 풀어주시면 N이뇨가 A였어, B였어. B. 풀어주면 1. 그렇죠? 거기 니은 B일 때 엘니뇨일 때는 서태평양이 평년보다 건조하다 맞는 말. 그렇죠? 고기압이니까. 다음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 해면기압, 서태평양 해면기압 A랑 B랑 어디가 더 있냐? 자, A는 아까 라니냐였죠? 네. 라니냐의 동태평양의 해면기압은 고기압 저기야? 고기압. 그렇죠? 고기압 분의 저기압이랑 그다음에 B시기 엘니뇨 시기에는 저기압 분의 고기압이랑 어디가 더 크겠니? B가 더 크겠죠? 상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거 계산시키는 문제는 이렇게 천천히 써서 계산하세요. 절대 머리로 풀지 마. 여러분들의 머리를 너무 믿지 마. 시험장에서는 암산보다 이거 쓰는데 오래 안 걸려. 오래 안 걸리니까 써서 푸세요. 아시겠죠? 이건 내 얘기야. 내가 맨날 눈풀 하다가 틀려서 그래. 손으로 푸세요. 아시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또 엘니뇨 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오면 정답률은 꽤 낮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엘니뇨 마지막 문제고요. 저는 이 문제가 너무 내 연령대가 드러나는 국어 영역인 줄 알았어. 저는 언어 영역 봤거든요. 국어 영역하고 언어 영역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아무튼 네, 너무 문제가 너무 길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문제야. 네, 자 이거 읽는 데만 해도 엄청 오래 걸려서 내 기억으로 이 문제는 여러분들의 어떤 그 정규 분포를 굉장히 따른 아니었네? 근데 얘네들이 다 정답률이 비슷비슷하잖아. 무슨 얘기냐? 찍었다 하는 얘기. 찍었다. 그죠?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그림의 유형 1과 2는 두 물리량 x와 y의 대략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건 약간의 수학이죠. 어떻게 보면 유형 1은 조금 수학으로 얘기해도 괜찮을까? 증가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그죠? 증가함수죠? 증가함수. 그죠? 그러니까 x가 증가할 때 y도 같이 증가하는 함수를 말하는 거죠. 그치? 그 다음에 유형 2는 뭐냐면 x가 증가하는데 y는 감소하는, 즉 감소함수예요. 이것을 이제 통계에서는 이런 증감수의 관계를 양의 상관관계라고 해요. 기울기가 양수니까 양의 상관관계라고 하고,
그다음에 감수함수 기울기가 음수니까 음의 상관관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있고, 그다음에 표는 엘니뇨와 라니냐가 일어난 시기에 태평양 적도 부근의 역에서 동시에 관측한 물리량과 이들의 관계 유형을 1 또는 2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관계 유형이 1인 얘네들은 서로 증가함수의 관계예요. 즉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해야 돼. 만약에 이 서태평양에서 해면기압 편차가 증가하면 이 기역도 증가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렇죠? 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A는 어떤 유형일까? 자, 보겠습니다. 동태평양에서 저군형 구름량의 편차. 자, 어쨌든 이것은 엘니뇨와 라니냐가 일어난 시기에 나타나는 거니까, 자, 동태평양에서 저군형 구름량은 엘니뇨 시기에는 어때요? 많아요, 적어요? 엘니뇨 시기에는 많아요, 그렇죠? 라니냐 시기에는 적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갈수록 이렇게 줄어드는 관계다라고 보시면 되고, 만약에 y가 이거랑 똑같은 화살표 방향으로 움직인다면 유형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렇죠? 반대 경향으로 움직인다면 유형 2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자. y는 서태평양의 해수면 높이에서 동태평양 해수면 높이를 뺀 것의 편차예요. 자, 동서간의 차이는 엘니뇨 때 어떻게 된다고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요 라니냐 때 커진다. 그렇죠? 따라서 얘는 유형 2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기 니은 동태평양에서 소원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것은 마찬가지로, 자, 이거는 엘니뇨 때 어떻게 돼요? 엘니뇨 때 더 깊어지고 라니냐 때 얕아지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주어진 서태평양에서 해면기압 편차는 엘니뇨 시기에 해면기압 편차는 서태평양에서 저기압에서 고기압이 되니까 증가하고, 라니냐 시기에는 작아지고. 방향이 같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래도 유형 1에 해당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맞는 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B는, 자, 서태평양 해수면 수온과 동태평양 해수면 수온의 편차, 마찬가지로 동서 사이의 편차예요.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죠? 안 되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워커 순환 세기의 편차 어때요? 엘니뇨 시기에 작고 라니냐 시기에 크다, 맞아요? 네. 그러면 얘는 1 되는 거죠. 맞는 말서 답은 5번.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나는 엘니뇨 라니냐 문제의 약간 끝판대장이라고 생각해서 제일 마지막에 넣었는데, 왜냐하면 보통 다른 문제는 한 3개만 맞추면 되는데, 비영리 흔들기 3개만 맞추면 되는데, 얘는 6개를 다 해야 되니까, 그렇죠? 좀 쉽지 않은 까다로운 문제였다. 읽기도 오래 걸리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엘니뇨 라니냐 다 봤고요. 20분 만에 8문제 할 수 있을까? 화이팅! 자, 화이팅 해봅시다. 자, 이제 기후변화 파트로 넘어갔어요. 기후변화 지구 외적 요인. 네. 자, 제가 아마 이것도 어느 정도는 좀 난이도를 고려를 해서 순서를 배치를 했을 거야. 그래서 12번은 좀 할만했을 겁니다. 그리고 가와 나는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 방향에서 바라봤을 때, 즉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봤을 때 지구 중심을 지나는 지구 공전 궤도면의 수직축에 대한 북극의 상대적인 위치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디로 기울었냐죠. 어디로 기울었냐. 그렇죠? 수업 시간에 늘 계속 강조해서 얘기했지만, 자, 지금 보시면 북극이 동그라미예요. 동그라미가 태양의 반대쪽으로 나 있어요. 즉 태양 반대쪽으로 북극이 기울어져 있어요. 여기 북반구 여름 겨울. 그렇죠? 이거잖아. 그렇죠? 태양 반대로 등지고 있으면 겨울이다라고 했었죠. 현재, 그리고 현재 근일점 원일점에서 계절 그냥 암기해달라라고 했어요. 원일점에서 북반구 여름. 그런데 13,000년 후가 되면 보시다시피 북극이
기울어지는 위치가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근일점에서 북반구가 뭐가 됩니까? 여름이 돼요. 좀 줄여서 쓸게요. 북반구 여름. 그렇죠? 원일점에서 북반구 겨울. 남반구는 반대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뭐냐? 이 자전축 경사 방향 변화, 즉 세차 운동에 대한 문제다. 수업 시간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이렇게 해서 북반구에서 근일점, 원일점에서 계절이 반대로 나타나게 되면 이런 얘기를 물어봤죠. 결국 연교차 어떻게 된다? 북반구는 연교차가 북반구는 커진다. 반대로 남반구는 작아진다. 그렇죠? 이런 얘기까지 했었습니다. 자, 보기 기억. 가에서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 겨울이다 맞는 말.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는 가보다 나에서 우리나라 어디에 있어요? 남반구에서 북반구에 있어요? 북반구에 있으니까 가보다 나에서 작다가 아니라 크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남반구가 여름일 때. 자, 남반구가 여름일 때. 그러니까 남반구가 여름일 때는 북반구가 언제야? 그러니까 남반구가 여름일 때는 북반구 겨울일 때를 두 개를 찾아주시면 돼요. 지구와 태양 사이의 거리는 언제가 더 길어요? 나가 더 길죠. 그렇죠? 나에서 길다. 맞는 말 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요. 북반구, 남반구 꼭 유의해서 봐주세요. 많이들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정말 많이 틀립니다. 북반구, 남반구. 특히나 남반구 나오면 북반구만 풀다가 남반구 한 번씩 나오면 엄청 우수수 틀립니다. 자, 다음 두 번째. 다음은 기후 변화 요인 중 지구 자전축 기울기 변화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뭔가 복잡하게 생긴 탐구 장치가 있고요. 태양이 얘겠죠. 아마도 전구가 태양이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태양으로부터 오는 빛이 이렇게 어떤 면에 기울어져서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이 고도를 무슨 고도라고 불렀죠? 남중고도라고 불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랑 지금 이 각이랑 동위각인 이 세타가 아마 남중고도가 되겠네요. 이 그림 실험상에서. 그죠? 동위각이 아니라 억각이에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면은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70도가 되도록 한 다음에 그 70도에서 10도씩 줄여가면서 밝기를 측정을 합니다. 밝기 측정 센서에 들어가는 밝기를 관측을 해요. 와, 너희도 이거 한번 해볼래? 우리 학교 밝기 센서가 있는데 나중에 저기 기말고사 끝나고 탐구 활동할 때 이런 거 해보면 각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했더니 어떻게 됐냐? 자, 이 남중고도 세타 값을 줄이면 줄일수록 밝기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작아지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에 크기 남중고도에 해당하는 맞는 말, 측정된 밝기는 세타가 클수록 감소한다. 틀린 말. 그다음 기울기가 커질수록 우리나라 기온의 연기차는 감소한다. 이거는 사실 이 실험이랑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을 풀면 돼. 자, 자전축의 기울기 즉 세타가 커질수록 저 세타랑은 다른 세타입니다. 기울기 세타가 커질수록 연교차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커진다. 이거는 그냥 외우자. 알았지? 이건 외우자.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든 남반구 무슨 어디 칠레, 페루든 다 상관없어. 다 똑같아. 세타가 커지면 연교차 커져. 그러니까 커지면 연교차 감소한다는 그냥 틀린 말인 거야. 여러분들이 이걸 기억하고 있으면 이건 0.5초 컷으로 풀 수 있는 거야. 디귿은. 그치? 넘어갈게요. 자, 다음 14번. 자, 요것도 수업 시간에 이렇게 생긴 자료를 풀어드리긴 했는데 그래서 거의 똑같은 문제거든요. 빨리 풀고 넘어갈게요. 자,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22.5도에서 세타로 변화하고 있대요. 근데 자, 이때 위도별 태양 복사 에너지의 월별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선 긋고 위도 여기 북반구 여름
더워졌어요? 추워졌어요? 더워졌어요. 그다음 네, 여기 이 북반구 겨울 추워졌어요. 아, 연교차 어떻게 됐어요? 연교차 커졌네요. 그러면 이 세타는 22.5도보다 크다 작다? 크다. 그치? 지금 세타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기 기억. 지구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 자, 요런 말. 자,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지구가 요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고, 자,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식으로 공전 궤도면이 있다고 칩시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전 궤도면의 수직인 요 방향에 비해서 지구는 어떻게 되어 있다고? 23.5도만큼 기울어져 있다고. 근데 물론 여기가 세타만큼 기울어져 있다고. 북극, 남극. 그 다음에 적도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지구 공전 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 이 보기 기억에서 묻고 있는 각은 뭐냐?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타가 커지면 기억은 작아진다. 그러니까 증가하는 값이 아니다. 그 다음에 뭐 위로 40도엔이든 어디든 여름철에 입사하는 태양 복사에너지양은 세타가 커지면 커진다. 자, 그 다음에 세타가 커지면 남반구든 북반구든 기온의 연결차 커진다. 외워두고 있으면 참 간편하죠?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15번. 정답률이 얼마였지? 이 문제도 정답률이 꽤 낮았어요. 이게 자료가 좀 무섭게 생겨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해석 방법은 수업 시간에 알려드렸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5번. 그림 가는 10만 년 전부터 현재까지의 지구 공전 궤도 20일 변하고 나는 지금 현재 지구 북반구 어느 한 지점에서 여름과 겨울에 촬영한 태양상을 나타낸 것이다. 자, 이거를 읽으면서 이거 뭐지? 엥? 갑자기 태양을 이렇게 관측을 하지? 자, 이거 무슨 의미일까요? 왜 이렇게 여름과 겨울에 보는 태양의 크기가 차이가 나는 걸까? 그치. 이것은 결국은 지구, 태양, 거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죠? 현재 우리가 기억하기로는 북반구는 근일점에서 여름, 겨울? 근일점에서 겨울.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근일점일 때고 그 다음에 여름은 원일점일 때.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일단 마찬가지로 암기해 놓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현재 기준으로 원일점, 북반구 원일점 여름, 근일점 겨울이다. 그래서 원일점이니까 머니까 지구 태양 거리가 머니까 작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죠? 근일점은 가까우니까 겨울에 크게 보인다는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가에서 보시면 A라는 시기가 있고 현재 시기가 있는데 A는 어때요? A는 20률이 현재보다 커요. 그렇죠? 20률이 큰 상황.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지구공전 보기 기억. 지구공전 궤도의 원일점에서 태양까지의 거리는 현재가 더 가까울까? A시가 더 가까울까? 자, 20률이 커지면 근일점은 어떻게 된다? 근일점은 가까워지고 원일점은 멀어지고. 그렇죠? 그래서 A 시기가 아까 20률이 더 크다라고 했으니까 원일점이 더 멀어요. 그렇죠? 그래서 A 시기가 가깝다는 말은 틀린 말이 되고요. 현재 지구가 근일점인데 북반구 겨울이다. 이거는 뭐 그냥 맞출 수 있는 문제고. 다음 북반구 기온의 연교차는 현재보다 A 시기가 작냐. 자, 20률이 커지면 근일점 가까워지고 원일점 멀어지면서, 그렇죠? 이 여름철에 더 멀어지니까 여름철의 기온은 더 낮아지게 된다. 멀어지니까. 겨울철은 더 따뜻해지게 된다. 근일점이 더 가까워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연교차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쓸 데가 없네. 그러니까 A 시기가 작다는 말 맞는 말. 답은 4번. 그러시면. 역시나 지구 외적 요인 문제들도요. 출제되면 보통 정답률이 꽤 낮아요. 지금 요 디귿 연교차를 좀 그러니까 공부를 적당히 하면 좀 어려워해. 좀 열심히 하면 생각보다 쉽게 맞춰갈 수 있다. 지금 이 설명에서 풀이가 뭐 엄청 길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실 수 있어요.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우리는 많이 힘들어. 조금만 버텨. 자, 16번. 그림 가와 나는 각각 현재와 미래 어느 시점의 지구 자전축 경사 방향과 경사 각을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서부터 이제 출동합니다. 두 개 이상이 조합된 경우. 자, 경사 방향과 경사 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두 개 조합되어 있으면 좀 빨리 풀게요. 시간 관계상. 두 개 조합되어 있으면 사실상 두 개 조합해서 연교차 이런 거를 물어볼 때 둘 중에 뭐만 보자? 경사각만 보자. 그렇죠? 그래서 빨리 풀어볼게요. 자, 세타가 어떻게 됐어요? 가에서 나일 때가 자, 이렇게 변하면서 세타 어떻게 됐어요? 커졌어요? 작아졌어요? 작아졌으면 연교차 어떻게 됐겠니? 작아졌겠지. 틀린 거야. 이렇게 되는 거야. 끝. 더 시간 쓸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보기 니은. 우리나라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남중고도는 뭘 가지고 푸는 거다? 그렇지. 경사각 세타 가지고 풀어야지. 그렇지? 자, 아까 세타 작아졌어요. 그러면 겨울철 남중고도 계산 어떻게 된다? 90도 마이너스 위도 마이너스 세타. 근데 세타가 작아졌으면 더 조금 뺐다, 덜 뺐다는 얘기니까 남중고도는 커지는 거죠. 그렇지? 이런 식으로 풀어주시면 돼요. 다음에 보기 디귿.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예요. 1년 동안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거는 뭘 가지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거는 사실 이심률도 크게 중요하지 않아. 이거는 그냥 일정이 거의. 자, 그래서 보다 큰 값, 큰 값만 고른다라고 한다면 니은만 고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방금 이심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심률이 달라지더라도 어쨌든 근일점에는 더 가까워지잖아. 원일점이 더 멀어지더라도 결국은 1년을 통틀어서 보면 결국은 같아. 얘가 달라지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장축의 길이가 바뀌어야 돼. 타원궤도의 장축의 길이가 바뀌면 이게 달라질 수 있어. 네? 지구과학 원에서는 그건 안 다루고. 자, 그래서 방금 너무 빨리 풀어버렸는데, 자, 알겠죠? 경사각이 주어지면 오케이 땡큐 하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세 문제밖에 안 나왔네. 자, 17번. 그림은 현재 지구의 공전 궤도와 자전축 경사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A는 원일점 거리, B는 근일점 거리, 세타는 공전 궤도면이 자전축과 이루는 각이다. 으악! 나쁜 사람. 이거 아까 뭐였지? 뭐에서 세타를 뺀 거였지? 이거였잖아. 혹시 기억나니? 앞에서 문제 풀었을 때? 이 출제자 나쁜 사람. 이거였잖아. 그렇죠? 그냥 우리가 경사각을 세타라고 하면 지구 공전궤도면과 자전축이 이루는 각은 90도 마이너스 세타. 근데 사실 그 나쁜 사람이 저예요. 왜냐? 내가 작년 중간고사였나? 이걸 냈거든. 그러니까 그 나쁜 사람이 바로 나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타가 여기 이미 쓰였어서 미안합니다. 세타가 아니라 여기는 뭐라 할까? 90도 마이너스 경사각 이렇게 써야겠네. 자,
그래서 이제 공정궤도 26과 자전축 경사각 이것도 두 가지를 고려해야 돼요. 26과 경사각. 그래서 첫 번째. 세타가 일정하대. 아 다행이야. 얘는 그래도 경사각은 일정한가 봐. 경사각 일정한데. 경사각은 무시하고 A-B가 커지면 즉 원일점 거리에서 근일점 거리를 뺀 값이 커졌다. 이거는 20률로 치자면 무슨 의미입니까? 20률이 커졌다라는 의미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자 20률이 커지면 북반구 중위도에서 기온의 연결차 작아진다. 앞에서 했었죠. 네. 보기 뒤에 AB가 일정할 때, 즉 그 이거는 여기서 말하는 것은 20률이 일정하다. 20률이 일정하다. 쭉 간다는 표시예요. 화살표. 자, 세타가 커지면 요거 한번 걸러줘야 되죠. 경사각이 세타가 커진다는 말은 실제 경사각은 작아지면이 되는 거고요. 그럼 연결차는 커진다, 작아진다? 작아진다. 그렇죠? 이렇게 푸는 거예요. 조금 조심해서 풀어줘야 돼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세타가 커지면, 즉 경사각은 작아지면, 경사각이 작아지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어떻게 된다? 낮아진다. 그러니까 다른 일로 이렇게 풀어줍니다. 참 출제자들이 못됐죠? 이게 현실이야. 이것이 바로 인생이다. 받아들이시고 네,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야 돼. 알았지? 언제 어디에서 함정이 있을지 몰라. 자,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오늘 끝내겠다. 끝내자. 조금만 더 길게 하고 끝낼게. 5분 안 걸릴 거야. 자, 그림가는 현재와 A 시기의 지구 공정 궤도고, 나는 현재와 A 시기의 지구 자전축 방향을 나타낸 것이고요. 가의 기억 니은 디귿은 공전 궤도상에서 지구의 위치이다. 지금 현재랑 A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달라요? 20률이 다르죠. 그렇죠? A 시기는 현재랑 비교했을 때 A 시기는 20률이 크다 작다? 20률이 작아지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자, 현재랑 비교했을 때 A 시기는 자전축의 방향이 조금 이상한 데에 놓여져 있어요. 그렇죠? 자전축 경사 방향이 제가 수업 시간에 그려드린 그림으로 치자면 여기에 있어요. 북극이. 그렇죠? 요거에 유의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기억은 현재 근일점이죠. 북반구 여름이다. 틀린 말. 그렇죠? 이거는 그냥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다음 보기 뒤에 37도 N에서 이거 북반구 중위도란 뜻이죠. 북반구에서 연교차는 현재랑 A 시기랑 비교했어. A 시기는 어떤 시기야? 20률이 작아진 시기. 20률이 아까 커질 땐 연교차가 작아졌으니까 20률이 작아지면 연교차는 커진다. 그렇죠? 현재가 A 시기보다 작다는 말은 그래서 맞는 말이 되는 거죠. 연교차는 A 시기가 더 크니까. 보기 뒤에는 37도 S에서 태양이 남중했을 때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량은 디귿이 니은보다 적냐? 이거 쉽지 않다. 자, 일단은 디귿이랑 니은은 어떤 곳이냐 일단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태양이 남중했을 때, 즉 남중 고도와 관련된 얘기니까 얘는 아마도 조금 뭐 경사각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일 것 같은데 이 문제에서는 경사각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 경사각이 달라지는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경사각이 아니라 남중고도가 달라지는 것은 또 하나가 있어요. 바로 계절이죠. 수업 시간에 그려드린 그림에 따르면 남중고도는 여름이 높아요? 겨울이 높아요? 여름이 높아요. 그렇죠? 그걸 또 생각해서 문제를 풀어주면 돼요. 그러면 니은과 디귿에서 계절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 자, 지금 보시면요. A 시기에 일단은 지금 지구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자전축 방향이. 그러면 일단 디귿에서 북반구가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했으니까 북반구 여름, 겨울이 됐어요. 그럼 반대쪽에서 여름이 됐을 것이고 자전 방향을, 공전 방향을 고려했을 때 니은의 계절은 뭡니까? 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북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돼. 지금 다 이건 무슨 반구? 북반구. 근데 문제에서 물어본 반구는 쉽지 않지. 이런 것들을 천천히 따져가야 돼. 그래서 남반구는 디귿에서 여름, 남반구는 니은에서 가을.
그러면 디귿은 아까 남반구의 여름이었고 니은은 가을이었어요. 그러면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에서는 여름이 많겠니? 가을이 많겠니? 여름이 많겠죠. 그치? 틀린 말. 답은 2번. 이런 것만 조심하면 돼. 남반구가 나오면 그래서 이렇게 네모 쳐놓고 별표 쳐놓고 풀어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나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계산은 북반구를 일단 먼저 기준 삼아 할 테니까. 남반구는 나 계산 이따 계산 한번 더 해줘야 돼. 이걸 항상 머릿속에 가지고 있어야 돼. 그러지 않으면 이렇게 언니들처럼 틀리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마지막 문제 얼른 보고. 얼른 보기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이긴 한데 최대한 빨리 보고 끝낼게요. 그림 가와 나는 지구의 공전궤도 이심률, 자전축 경사각의 변화를 각각 이렇게 나타냈대요. 그리고 지구 자전축 세차운동의 주기는 26,000년이고 방향은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이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지금 이심률도 변하고요, 자전축 경사각도 변하고요, 그리고 세차운동도 하네요. 그러니까 세 가지가 다 변하는 상황이에요. 쪼이시마. 우리 아까 팁을 드렸잖아요. 연교차 물어보면 뭐만 보자? 경사각만 보자. 그쵸? 니은은 그래서 이미 풀렸어요. 그쵸? 현재랑 13,000년 전이랑 경사각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경사각 누가 더 커요? 예? 저. 13,000년 전이, 그쵸? 13,000년 전이 경사각 더 크잖아요. 그쵸?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연교차는 현재가 14,000년 저보다 작다? 맞는 말. 아주 쉽게 가져가는 거야. 보기 니은 일단 맞추고 가는 거야. 자, 그 다음 나머지만 볼게요. 보기 기억. 원일점에서 30도에서 밤의 길이를 물어봤습니다. 이 밤의 길이도 또 뭐랑 관련이 있는 거니? 우리 수업 시간에 들었죠? 얘도 경사각과 관련 있는 거야. 그쵸? 그러니까 즉 남중고도와 관련 있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사실 여기는 남반구라서 최대고도라고 해야 맞는 말이긴 한데, 자, 아무튼 그래서 남중고도를 물어보는 거야.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남중고도 결정하는 것이 경사각도 있지만 또 뭐도 있다? 계절도 있다. 두 가지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그냥 다른 정보 없이 원일점만 줬으니까. 원일점에서 30도 S라고 돼 있어. 근데 지금 13,000년 전이면 경사 방향이 현재와 반대예요. 그렇죠? 현재와 경사 방향이 반대야. 그러니까 원일점에서 남반구는 여름이다 겨울이다? 현재는 원일점에서 남반구는 겨울. 반대면 여기는 여름이죠. 그렇죠? 현재는 겨울이야. 그러면 밤의 길이는 사실 이 세타가 아무리 변한다고 하더라도 밤의 길이가 여름이 겨울보다 밤의 길이가 더 길어질 수는 없어. 그렇지? 무조건 밤의 길이는 겨울이 길어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부등호로 여기서 제대로 그리자면 이렇게 그려야 돼. 그렇죠? 그래서 현재가 짧다는 말은 틀린 말이에요. 보기 디귿도 비슷해요. 30도 S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얘는 또 이건 또 쉽지 않아요. 6,500년 후를 물어보고 있어요. 6,500년. 6,500년 후면은 세차운동을 4분의 1바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 공전궤도를 그려보면 공전궤도 이렇게 그렸을 때 현재는 근일점에서 태양의 반대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면 6,500년 후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이 상황에서 시계 방향으로 더 돌아가서 여기 방향이 지구 공전 방향과 반대라고 했는데 지구 공전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시계 방향. 그래서 돌아가서 6,500년 후에는 북극이 여기를 가리켜야 돼. 그러면
근일점에서의 계절을 판단하게 되면 자, 마찬가지로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자, 저 공전 방향은 시계 아까 반대 방향이라고 했죠? 자, 이렇게 갑니다. 자, 그러니까 요 시기에 겨울, 북반구 겨울, 요 시기에 북반구 여름. 따라서 근일점에서 북반구는 뭐가 됩니다? 뭐가 됩니까? 북반구 봄. 아까랑 같은 상황인가? 남반구는 가을. 그쵸?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남반구에 여기서 30도 했을 때 겨울철을 물어봤으니까 남반구의 겨울은 어디냐? 어디에서 겨울이에요? 여기가 남반구 겨울이 되겠죠. 북반구 여름이니까. 그렇죠? 사실상 근데 뭐 중요하지 않았네.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요거 물어보고 있으니까 세타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6,500년 후면은 자전축 경사각이 현재에 비해서 세타가 또 낮아지네요. 작아지네요. 그렇죠? 그러면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세타가 작아지면 커져요. 그렇죠? 현재보다 낮다가 아니라 높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니은만 같다. 요거는 뭐 디귿을 푸는 데는 굳이 필요 없고요. 그냥 설명해 드린 겁니다. 자, 내가 왜 계속 세타가 크면 연교차가 커진다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해줘라 라고 하는지 문제 풀면서 조금 아시겠죠? 정말 많이 쓰이니까 꼭 여러 번 반복해서 공부하십시오. 자, 오케이. 주말 잘 보내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질문 많이 해주세요. 네, 질문은 이메일로 해주시거나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뭐 수업 쉬는 시간에 찾아오시거나. 오케이. 파이팅!